예, 지금 크리에이트 API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문서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크리에이트 API는 얘가 리덕스 툴킷인 것 같아요. 리덕스 툴킷의 쿼리 기능의 코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어. 엔드포인트랑 URL이 이런 게 엔드포인트겠죠. 엔드포인트 하나의 집합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고 그 엔드포인트는 설명을 해. 데이터를 백엔드 API로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를 추출하는지 또 다른 비동기 자원, 그러니까 이제 백엔드에서 우리가 몽고디비 데이터 가져오겠죠. 그런 거 어떻게 가져오는지 설명하는 엔드포인트 하나의 집합을 정의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create API라는 게. 그러니까 비동기 소스라는 거 우리가 어싱크 어웨이트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를 포함하냐면 환경 설정을 하는 거죠. 어떤 환경 설정하냐면 데이터를 가져오고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 데이터를 변형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변형하는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환경 설정을 포함하는 거가 요 create API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API 슬라이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create API가 API 슬라이스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구조가 뭐냐면 리덕스 로직을 포함하는 거고요. 근데 리덕스 로직은 그 선택적으로 리액트 훅이라는 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캡션 되니까 암호화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패칭하는 거를 이렇게 뭔가 꾸러미를 만든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이제 캡슐을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 데이터를 프로세스를 임시 저장한다. 캐치. 그러니까 결국 크리에이트 API가 엔드 포인트를 가지고서 엔드 포인트는 URL의 요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엔드 포인트. URL의 마지막 엔드 포인트예요. 근데 그걸 데이터 백엔드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근데 가져오는데 이제 비동기로 가져오겠죠. 그런 걸 가져오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 거. 이게 API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변형을 해. 근데 그 리덕스 로직을 이 API 슬라이스 구조라는 걸 이제 링크 들어가겠죠. 글로 들어가면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 얘가 크리에이트 API가 API 슬라이스 구조를 만들어내니까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음, 여기에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크리에이트 슬라이스. 이 크리에이트 슬라이스가 여기 있는 요 API 슬라이스 구조. 요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크리에이트 API가. 그리고 리덕스 로직을 포함하고 있고, 근데 그 리덕스 로직은 데이터 가져오는 거 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프로세스하는 거를 하는 거죠. 이 리덕스 로직이. 그 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API, 그러니까 하나의 베이스 URL마다 하나 API 슬라이스를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저의 API, 유저 1번이 있다 그러면 그 API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슬라이스가, 이런 슬라이스가 하나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프로덕트면 프로덕트에 대한 거, 유저면 유저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한 그 팁이 여기 써 있네요. 근데 그거는 서로 통신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그러니까 내가 만든 지금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요거 하나 만드는 거죠. 요거 하나. 이 어플리케이션 말고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통신하기 위해서 이 베이스 URL마다 하나 API 슬라이스만 가지는 거죠. 우리 베이스 URL은 이 포트가 하나의 베이스 URL이죠. 5001번 포트. 여기 베이스 URL이 5001번. 여기 하나의 그 슬라이스만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이트, 지금 우리가 만든 사이트 5001번하고 그 사이트가 API 포스트하고 API 유저 두 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의 싱글 API 슬라이스만 이거로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API는 엔드포인트는 API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싱글 API를 가지고 있은 거고 그 베이스 URL로. 그러면 거기에 포스트하고 유저는 이 베이스 URL에 따라서 내가 게시글을 가져올 때는 포스트, 그다음에 사용자를 가져올 때는 유저를 하겠죠. 그래서 분리해야 되는 거 엔드포인트, 엔드 정의를. 포스트하고 유저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 자동화된 리패치, 데이터를 다시 가져오는 거에 대한 이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떻게 하냐? 태그 관련, 그러니까 태그 관계되는 거. 그러니까 이 엔드포인트에다가 태그를 관련시켜서 정의하면서 여기 보시면 태그 있죠, 태그. 엔드포인트마다 태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API 여기 태그 타입 있잖아요. 이 엔드포인트마다 이 태그 타입을 딱 매핑 시키는 거야. 릴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팁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 효율적으로 자동화된 다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태그 관계하고 엔드포인트하고 서로 관련을 함유시키면서 그리고 유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분리할 수가 있어요. 엔드포인트 정의를 여러 개 파일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파일 여러 개 해가지고 엔드포인트로 쪼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유지하기 편한 거예요. 하나의 API 슬라이스마다 관리하기 때문에 편한 거고 모든 이런 엔드 포인트를 포함하는데 싱글 API 슬라이스 유지하면서 코드를 이제 쪼개진 코드를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속성에다가 인젝트 엔드 포인트를 사용해서 속성에다가 API 엔드 포인트를 집어넣는 거고 하나의 API 슬라이스 디피니션 안에다가 다른 파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 패치 베이스 URL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리덕스 툴킷에 있는 거고 요거는 내가 임의로 정하는 거죠. 포크몬 API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반환되겠죠. 근데 호출할 때 생성자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리듀스가 뭐냐? 베이스 쿼리, 패치 베이스 쿼리. 패치 베이스 쿼리도 리덕스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베이스 URL은 우리가 이제 백엔드 쪽에 그 엔드포인트를 주는 거고. 그다음 얘는 이제 그 호출하는 함수고. 함수라면 여기 받은 빌더의 쿼리 메서드에 데이터 타입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져온다. 이건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봐야 되겠네. 자바스크립트. 이건 타입스크립트고 자바스크립트. 그러면 리듀스 패스 빌드. 파라미터 크리에이트 이 파라미터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개를 받는 거죠. 파라미터로 크리에이트 API에 있는 파라미터가 몇 개를 받느냐면 하나의 객체만 받죠. 이거 객체 하나의 객체잖아요. 하나의 객체. 그 객체 안에 옵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객체는 객체 안에 아래 옵션들이 있어요. 이 객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객체를 받는 거죠. 크리에이트 API. 거기 안에 베이스 쿼리가 있고 엔드 포인트가 있고 태그 타입, 리듀스 패스, 시리얼라이즈, 쿼리 아그. 그럼 베이스 쿼리는 뭐냐? 베이스 쿼리는 어 엔드 포인트죠. 베이스 쿼리는 각각 엔드 포인트마다 사용되는 기본 쿼리. 근데 쿼리 FN 옵션이 규정되지 않으면 이 옵션이 있으면은 그 옵션들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다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루트가 되는 거죠. 루트. 얘는 있으니까 지정이 안 되면 루트인 거죠. 베이스. 지정이 되면 얘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지정이 되면 그게 되는 거 아니면은 기본 루트고 근데 툴킷 쿼리는 유틸리티를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 유틸리티는 패치 베이스 쿼리라는 거를
밖으로 누출해가지고 밖에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라이트웨이,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그런 래퍼, 패치에 대해서 가장 가벼운 래퍼로서 이거를 제공하는 거고, 음, 베이스 쿼리 함수 아규먼트는 뭐 이렇게 쭉 있네요. 데이터를 액션을 보낼 때는 디스패치 쓰고, 그리고 시그널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보내는 거예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 베이스 콜이 이게 API에 시그널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이벤트로 보면 되겠네. API 시그널이 있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버트 시그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에 어버트 컨트롤러를 어, 컨트롤러에 추가된 함수고 디스패처는 스토어 안에 있는 그 디스패치 스토어 안에 있는 액션을 쓴다고 그랬죠. 액션을 보낼 때. get 스테이트는 스테이트를 받아올 때. 현재 커런트 스토어 안에 있는 스테이트가 스토어 안에 스테이트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스테이트를 리듀서가 있고 엔드 포인트는 이 URL 주소 엔드 포인트고 타입은 이렇게 타입이 쿼리냐 뮤테이션이냐 하는 거고. 음, 베이스 쿼리에 대해서 베이스 쿼리 함수에 대해서 이 타입을 정해 놓은 거네요. 베이스 쿼리 API get state dispatch 그다음에 create API 패치 베이스 URL 쿼리 그러면 얘가 요 크레이트 API는 한 개의 객체만 들어가는 거고 베이스 쿼리는 패치 베이스 쿼리에는 베이스 URL이 슬래시다. 엔드포인트는 하나 받아오지 람다죠. 엔드포인트는 어떤 동작의 집합일 뿐이다. 내가 수행하고 있어. 어떤 서버에 대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라고 엔드포인트 URL을 주면 그 URL에 해당되는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객체로 정의를 해. 빌더 신텍스를 사용해서 그 빌더 패턴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쿼리에 베이스 쿼리, 그 쿼리 펑션, 그다음 트랜스포럼 하는 거, 엑스트라 옵션, 프로바이드 태그. 뮤테이션 엔드포인트가 있고 여기 보시면 얘는 쿼리에 대한 엔드포인트고요. 쿼리 엔드포인트고 얘 뮤테이트 엔드포인트가 있어요. 뮤테이트 엔드포인트는 차이가 어떻게 엔드포인트가 사용되느냐. 이 사용되는 건 정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getPost 같은 키를 사용하면 무조건 get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 이 이름이 익스포터블하고 API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되는 거를 아는 거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레퍼런스를 해. API 엔드포인트 getPost use carry. 그러니까 이 API고 엔드포인트 점 getPost 점 use query. 이거는 정해진 거죠. 쿼리 가져오는 거고 세 개에 대한 거를 좀 써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API 엔드포인트 getPost use query를 사용하고 초기화하고 포스트를 선택하고 그래 이런 것들이 뮤테이트라는 건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수정 가능한데 적용하지만 그것들이 유즈 무테이트를 유즈 커렛 대신 유즈 무테이터션을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create API, add post, get post. create API에 패치 이제 태그 타임 포스트 그럼 쿼리도 이제 포스트랑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invalidate 태그 포스트 추가하고 포스트 가지 이게 함수죠. 그러면 얘가 API 이 객체니까 API 점 엔드포인트 점 그럼 함수 호출하면 getPost 그럼 getPost 호출하고 나면 유즈 쿼리 그다음에 getPost initiate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객체니까 이 API 객체에
엔드포인트 점, getPost 점. 그다음 유즈 쿼리는 모르겠네요. 이니셔이트 찾아봐야 되겠네. 셀렉트. 그러면 이 API 담겨 있으니까 API 안에서 유즈 getPost 쿼리, 유즈 add post mutation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규칙에 따라서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함수 이름이. 자동으로 생성된 훅인 거죠. 요거는 이걸 만들면 자동으로 생성된 훅이야. 유즈가 붙어가지고 유즈가 붙고 그다음에 getPost, addPost 이게 쿼리냐 뮤테이션만 찾으면 되겠네. 왜냐면 유즈는 붙고 이 함수 붙고 자동 붙죠. 카멜 케이스로 훅이니까 유즈가 붙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쿼리냐 뮤테이션만 찾으면 돼. 근데 쿼리는 질의하는 거고 뮤테이션은 그러니까 읽어오는 거는 쿼리고 데이터를 수정하는 건 뮤테이션이네. 네, 그래서 읽어오고 수정하는 뮤테이션이죠. 그 다음에 가능한 엑스포트. 이거 말고도 이 API에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옵션 사항인 거죠. 그러면은 엔드포인트도 외부에 줄 수도 있고 리듀스 패스도 줄 수 있고 리듀스 줄 수 있고 미드레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요거는 좀 몰라도 될 거고 태그 타입. 태그 타입 한번 읽어볼까요? 태그 타입이 이름이 문자열의 별이네. 그 문자열로 이렇게 별인 거죠. 태그 타입이. 태그 타입은 태그 타입을 지정하는 거는 선택석이지만 우리는 가만 정의를 해야 돼. 그것들을 정의를 해가지고 그게 캐싱,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날려버리거나 데이터 삭제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태그 타입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캐싱할 때, 또 데이터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 타입을 정의하면 우리는 그것들을 프로바이드 태그와 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프로바이드 태그. 태그 타입 하면 프로바이드 태그에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인벨리 태그에, 어,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프로바이드 태그에 저장하고, 삭제할 때 인벨리 태그 타입에 저장하는 거죠. 근데 엔드포인트 컴퓨팅할 때, 리듀스 패스. 리듀스 패는 쓰는 고연 킨 거예요. 뭐냐면, 마운트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리듀스 이 패스는 우리 스토어 안에 있잖아요. 그 프랍스가 계속 자식으로 내려가는데 그 자식으로 내려가는 게 불편하니까 스토어 하나 만들어 놨단 말이야. 스토어에서 마운트 되는 거. 그 리듀스 패스가.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트 API를 호출하면 한 번 이상 호출하게 되면 그러는 고유한 매번 고유한 값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API의 디폴트로. 그래서 API 1, 리듀스 패스, API 2. 그러면 이거 두 개 만들 때마다는 이거를 다르게 가져온 거지. 이거 1번이면 2번인 거지. 이건 임의로 정하는 거고. 그래서 create API를 reduce pass를 고유하게 가져야 되는 얘랑 같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고 reduce pass. serial query args, keep use decorator, 자바스크립트. patch on mount file, patch on focus, real content. endpoint anatomy, query. 여기 써있네. endpoint anatomy, query는 여기에 쿼리 FN에 관련된 게 쿼리 악스. 쿼리는 함수다. 뭘 함수냐? 문자리나 객체를 반환하는 베이스 쿼리에 전달될 때 베이스 쿼리에 전달되기 위해서 문자하고 객체를 반환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쿼리 호출하게 되면 문자열이나 객체를 반환하고 근데 그게 이제 베이스 쿼리에 들어가는 거죠. 인자로. 만약에 우리가 패치 베이스 쿼리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문자열이나 객체를 패치 악스에 패치 악스에 그게 객체 클래스겠죠. 그게 안에 문자열이나 객체를 반환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베이스 쿼리가 있다. 이거는 제공되는 베이스 쿼리고 라이브리가 우리가 베이스 쿼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그걸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거죠. 링킹을.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음, 요거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얘는 데이터 추가하고 수정하는 거. 이렇게 데이터를 객체로 타입하고 그럴 수 있고 허리 옆에.
프로바이드 태그. 프로바이드 태그는 이제 쿼리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만 옵션인데, 쿼리 엔드포인트 사용되면 태그가 이제 그 저장된 데이터에 추가되는 거죠. 추가된 결정에. 그다음에 쿼리에서 반환된다. 배열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포스트는 2와 같고, 그리고 타입 포스트는 1과 같고, 얘가 5와 같고, 이게 좀 이제, 여기는 1번이 2번과 같은 거야. 얘랑 같은 얘기고요.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이 5번하고 4번하고 같아.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걸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람다지. 세 개 인재를 받고 배열을 반환하는 람다. 얘는 프로바이터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얘는 세 개 인재를 받아서 타입이 포스트인지를 반환하는 거. 얘랑 얘랑은 타입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지.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고 얘는 함수죠. 그다음에 여기는 타입 id 1번. 그러면 얘랑 얘랑을 얘를 반환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태그. 음, 좀 그런 것 같네요. 포스 리프트.